한국인의 특징 중 하나는 고난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건강을 무지하게 챙긴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유일 한국 식당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 있는데요. 메인 식재료의 효능을 벽에 빼곡하게 적어둔다는 점입니다. 가령 콩나물 해장국집에 가면 콩나물의 효능을, 낙지 전문점에 가면 낙지의 효능을, 아구 전문점에 가면 아구의 효능을, 삼겹살 전문점에 가면 삼겹살의 효능을, 그리고 골뱅이 전문점에는 여지없이 골뱅이의 효능을 써서 붙여놓습니다. 한국인들이 얼마나 건강에 신경 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으로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없다던 고대 그리스 의사 히포크라테스의 명언을 가장 잘 실천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독성 때문에 먹을 엄두도 내지 않는 식재료들이 한국인들에게는 한 끼 반찬 또는 술안주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혹시 오리고기 좋아하시나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 비해서 섭취량은 적지만 분명 오리고기는 사랑받는 육류인데,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그야말로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다. 닭고기처럼 담백하거나 구수하지도 않고 잘못 손질하면 누린내가 나서 맛을 내기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관광지 계곡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오리백숙, 오리불고기, 훈제오리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고 있죠. 미운 오리 새끼였던 오리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오리가 가진 해독 능력과 병에 강한 저항성 덕분입니다. 온갖 병균이 득실거리는 시궁창에서 살면서도 건강하고, 청산가리나 양잿물을 먹어도 쉽게 죽지 않는 그 강함을 최대치로 활용해 다양한 오리요리를 개발해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유황을 먹여 키운 오리, 유황오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황은 독극물입니다. 맹독성 광석물질이기 때문에 일정량 이상 섭취하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즉사하죠. 그 독성만 제거하면 최고의 명약이기 때문에 동양의학에서는 그 독성 제거가 오랜 숙제였는데 한국인이 풀었습니다. 오리를 활용해서 유황을 법제하는 것이죠. 오리는 지상동물 가운데 해독 능력이 가장 탁월해 유황을 먹으면 간에서 필사적으로 해독물질을 생성합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내성도 생기기 때문에 강한 체질로 변해 유황의 약성을 그대로 흡수하죠. 굳이 안 먹어도 상관없지만 기어코 오리를 이용해서라도 유황의 약성을 섭취하는 것이 한국인인데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어떤 식물을 보면 먼저 먹어도 안 죽는가를 확인하고 맛있으면 약으로, 맛있으면 식재료로 썼죠. 이런 과정에서 별미 반찬이 탄생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봄나물이 그렇습니다. 이른봄 새싹이 돋아나는 시기가 되면 나들이 오신 어르신들을 자주 뵙습니다. 이렇게 나들이 오셨다가 고사리도 꺾고 두릅도 따고 오순도 따고 원추리도 따고 눈에 띄는 봄나물을 빠짐없이 채취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즐겨 먹는 이러한 봄나물들이 모두 독성을 지닌 식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독성 식물은 약 84개과 327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독성이 강한 식물들을 연구하고 안전한 섭취 방법을 고안해 활용해온 민족이 바로 한국인입니다. 예를 들어 고사리에는 2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프타퀼로사이드를 비롯 티아민 분해 요소 등 유해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10분 이상 삶은 후 12시간 이상 물에 담가두면 독성이 제거된다는 사실을 알아내 귀중한 식재료로 활용하고 있죠. 두릅 역시 위험하긴 다르지 않습니다. 줄기에 식중독을 유발하는 성분이 있어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만, 한국인들은 이 새순을 채취해 끓는 물에 데쳐 독성을 줄인 뒤 초장 등과 함께 곁들여 먹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원추리는 어떨까요? 사실 원추리는 섭취 후 중독 사례가 가장 잦은 봄나물 중 하나입니다. 이는 원추리에 함유된 코리친 성분이 식중독, 설사, 구토, 복통, 근육경련, 호흡 곤란 등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성분은 식물이 자랄수록 증가하는데 한국인들은 기가 막히게 어린 새순만 골라 섭취합니다. 어린 원추리 새순에는 코리친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으니까요. 그 외에도 많은 봄나물들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인들에게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벌써 수백 수천 년간의 섭취 실험을 통해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전부 터득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독초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3000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손수 임상 실험한 식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는 사람만 찾아 먹는 귀한 식물이 됐지만 말이죠. 충북 괴산이 고향인 저는 5, 6년 전까지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지었습니다. 고추, 옥수수, 감자, 고구마, 호박, 참깨, 들깨, 메밀, 배추, 콩, 무, 양파, 거의 대부분의 농작물을 키워봤습니다. 이른봄 소똥 뿌리기, 고추 이식부터 겨울 직전 김장용 배추 따기까지 전부 다 해봤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11월 초겨울에 수확하는 마입니다.
상처나면 안 된다는 아버지 불호령이 두려워 하루 종일 냉기찬 흙바닥에 앉아 호미질을 하고 있노라면 무릎이며 허리며 손목이며 전부 끊어져 나갈 것 같았죠. 11월 찬 기운에 퍼질러 앉았던 엉덩이, 흙으로 지디겨진 무릎, 호미질로 생긴 손바닥 물집. 그날 저녁에는 무릎이며 허리며 손목에 전부 파스를 돌돌 감고 바늘로 물집 터뜨린 쓰라린 손바닥을 안고 잠에 들었죠. 그만큼 고된 것이 농부라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전북 무주에 가면 고되다 못해 단물이 나는 힘든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있습니다. 천마라는 식물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일반인에게는 다소 낯설지만 중풍 등 신경계 질환을 앓는 분들에게는 잘 알려진 한약재죠. 실제로 동의보감에는 허약 증상과 어지럼증을 다스리는 데 천마만한 것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 우리 조상들은 하늘이 내린 신비의 명약으로 불렀습니다. 산삼에 매산을 쓴 것은 산에서 자라기 때문인데 천마는 특이하게 하늘천을 씁니다. 하늘이 씨를 내려 자연에서만 크니까요. 이 효능이 알려지자 1980년대 너도나도 산에 올라 천마를 채취하는 바람에 국내에서 거의 멸종되다시피 했었고, 이에 정부는 천마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범주에 포함시키고 엄격한 규제가 없으면 멸종위기에 이를 수 있다며 수출 제한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학술적 목적을 제외하고는 한국산 천마의 해외 반출이 금지된 것이죠. 이렇게 귀하디 귀하신 천마를 처음 밭에서 재배하기 시작한 건 1992년 무주군 안성면 농민들입니다. 당시 덕유산의 귀한 야생 천마를 확보해 장목반을 구성한 후 산기슭에서 시험 재배에 착수했고, 이듬해 마침내 기적적으로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천마 재배 성공을 기적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 독특한 생장 방식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게 천마 농사는 2년 주기로 해요. 천마는 이 참나무, 이게 보시면 이 참나무 원목에다가 이게 버섯종균 균이라고 그래요. 요런 이제 요것이 이 천마를 이렇게 먹여 살려거든요. 이게 먹이 사슬이에요. 이제 먹이 영양 공급을 해주는 거. 우리가 요거는 이제 2년 전에 이렇게 이런 통나무를 원목을 묻어놓고 버섯 종균을 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후에 이렇게 수확을 하면 되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비량도 적당하고 그래갖고 좀 수확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봄인데도 썩지도 않고 좀 상태가 양호하고 좋네요. 천마농사가 이렇게 참나무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해가지고 이제 버섯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종균을 여기다 넣고, 요게 이제 자마, 봄에 수확하는 용도가 요 자마를 쓰기 위해서 수확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식재를 할 때는 종균 넣고 요거를 자마를 여기다 이렇게 놓거든요. 그러면 2년 후에 이런 천마를 생산할 수가 있어요. 2년 후면 이제 이렇게 튼실한 놈,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천마는 하늘에서 내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해에 하늘의 운 따라 가뭄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생산이 많이 되고, 비가 많이 오면 이게 물이 습이 너무 많잖아요. 이 흙에 이게 썩어요, 천마가. 그래서 많은 수확량을 기대를 못하죠. 그런 애로운 점이 있어요. 위 농부님 말씀처럼 천마는 매우 독특한 생장 과정을 지녔습니다. 직접 발화가 거의 불가능해 버섯균의 기생에 자라니까요. 그래서 어린 천마는 뽕나무 버섯 균사와 접촉해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는데 다른 식물에서는 보기 힘든 유일한 생존 방식이죠. 그래서 천마 재배에는 반드시 참나무가 필요합니다. 약 30cm 크기의 참나무를 밭에 일렬로 놓고 그 사이사이에 뽕나무 버섯 종균을 넣고 그 아래에 어린 천마를 놓습니다. 일정 온도가 되면 뽕나무 버섯 종균이 참나무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해 성장하는데, 어린 참마는 직접 광합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뽕나무 버섯의 수분과 영양분을 빼앗습니다. 즉 뽕나무 버섯이 참나무를 분해하며 실 같은 균사를 뻗으면 이 균사가 천마와 접촉해 영양을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생정 메커니즘을 모르면 재배할 수 없어 1992년에 안성면 농민들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 세포배양팀은 천마의 자마 생산을 위한 증식법 개발 과제를 수행하다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선천적으로 버섯류의 기생에 생장하는 특성 탓에 다른 농작물에서는 보기 드문 에르고티오닌이라는 기능성 물질을 엄청나게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간 영지버섯이나 강낭콩 등에 비교적 풍부하다고 알려졌으나 예컨대 강낭콩이 건조 중량 100g당 0.1mg, 영지버섯이 100g당 약 7mg 정도라면 천마는 100g당 무려 500mg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 실험으로 밝혀진 것이죠. 이에 산림청은 천마는 뇌졸중, 중풍, 마비, 고혈압 등의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에르고티오닌은 아미노산 계열 물질로 인체 스스로 합성할 수 없어 버섯류를 먹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천마가 이를 대단히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음이 우리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확인된 겁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 가장 높은 함량을 가진 것이기도 하죠. 또한 천마는 키울 때 화학비료나 농약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잔류농약 성분이 남은 토양에서는 모두 고사하기 때문에 100% 친환경 농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까다로운 작물인 것이죠. 아무래도 자연산 천마가 효능이 좋겠지만 자연산은 1970, 80년대 무분별한 채취로 거의 사라져 일반인이 접하기 어렵습니다. 무주 안성면에서 성공시키지 못했다면 영영 소멸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무주 천마 많이들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무주 천마. 위에서 천마는 하늘이 내린 신비의 명약이며 그래서 이름에 하늘천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마라는 이름을 얻게 된 설화가 있습니다. 옛날 한 효녀의 어머니가 반신마비 증세를 앓자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 산꼭대기에 하늘에서 내려온 약초가 있으니 이를 써보라고 전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효녀가 그 약초를 구해 어머니께 갖다 드렸더니 마비가 씻은 듯 나았고 하늘에서 내려와 마목을 고친다는 의미의 천마라는 이름을 갖게 됐죠. 천마는 약 3000년 전부터 우리나라 산야, 특히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던 식물로 무주에서 재배에 성공하면서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물론 한국 고유 식물은 아니어서 일본, 중국, 대만 등 유사한 기후권 지역에서도 자생하지만 야생 천마를 체계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한 사례는 한국이 처음입니다. 제가 농사지었던 참마는 신선 농산물이고 천마는 한약재로 분류되며 실제로 국내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에서도 천마를 한약재로 명시하고 있죠. 둘을 비교하는 것은 산삼과 도라지를 견주는 것에 비유될 정도로 다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은 여전히 전북 무주군 안성면 일대입니다. 통계상 전국 생산량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해발 600m 내외의 산악지역, 고랭지 기후, 마사토 등 까다로운 재배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내린 보약, 하늘이 내린 선물로 불리는 이 녀석이 꾸준히 공급될 수 있었던 것은 무주 천마사업단 덕분입니다. 무주군은 2011년부터 천마 관련 제품 개발, 생산, 유통, 홍보 등을 전담하는 천마사업단을 설립해 체계적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에는 보성녹차, 횡성한우, 의성마늘에 이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무주 천마에 대한 지리적 표시를 획득했죠. 이는 천마가 심산 유곡에서만 자생할 정도로 야생성이 강하지만 무주 지역이 재배 환경 면에서 최적임을 공인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업단은 그간 천마 재배 성공률을 크게 높여 생천마, 액기스, 환, 액상 추출차 등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였고 그중 최고는 천옥록이라는 제품입니다. 천마의 천, 홍삼의 홍, 녹용의 녹에서 따온 것으로 100% 국내산 천마에 홍삼 그리고 왕실의 장수 비결인 녹용을 결합한 식품입니다. 천마를 처음 접하는 소비자와 천마 고유의 맛에 익숙한 소비자 입맛까지 전부 고려한 제품이기도 하고 영지버섯 대비 수십 배 이상 에르고티오닌을 함유한 무주산 천마를 함유해 독보적인 지위를 구축했는데요. 감사하게도 무주 천마사업단 측에서 10년간 집요하게 연구해 완성한 최고급 제품 천옥록을 디시멘터리 구독자 한정 가장 싸게 공급해 주시기로 협의했습니다. 제 채널에서 진행되는 마지막 행사인 만큼 최대 91,000원 할인이 적용되는데요. 한 박스 31분량은 45,000원인데 45,000원이면 소고기도 한번 제대로 먹을 수 없고 45,000원이면 회 한 접시도 제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45,000원이면 100% 국내산 천마에 세계 최고급 홍삼에 왕실의 장수 비결로 귀하게 쓰인 녹용 그리고 11가지 귀한 부재료를 한 달간 매일 드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천옥록 행사는 다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재고 소진 시 영원히 마감되며 지난번에는 3일 만에 행사가 종료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저는 빈농의 장남으로 태어나 25년간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뙤양볕에서 흘리는 농민들의 땀의 가치를 잘 알고 1년 내내 노심초사 하늘이 노하지 않기만을 바라는 그 안타까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여쭤봤던 것은 제 구독자들께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천마를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느냐는 것이었는데요.
다행히 사업단 탄생 배경이 천마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에 있어 여러분들이 건강을 챙기시면 1년 내내 몸고생, 마음고생한 무주 농민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3000년 전부터 깊은 산에만 살던 귀한 식물, 이번 행사가 끝나면 기회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밤 23시 59분까지 가장 성의 있는 댓글 남겨주신 3분에게 천옥록 한 박스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벤트는 구독자 혜택이므로 반드시 구독 버튼을 누르셔야 참여가 가능하고 당첨자는 내일 저녁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발표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